암이 이제 걸리면, 먼저 진단을 해서 암이 이제 걸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은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이제 의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모든 전 세계 의사들 다 그렇게 합니다. 수술, 또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 가운데 이제 하나를 택해서 하든가 또는 이제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천연치료는 또 좀 다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암이면 이 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겨가지고 우리 몸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장기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사망으로 몰고 가니까 초점은 이 암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게 현대의학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천연치료는 원인 치료를 했죠. 왜냐하면 현대의학으로 그걸 자르고 방사선 쬐고 뭐 항암 치료하더라도 그럼 나아야 되는데 낫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다 재발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순진하게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1일 이후에 이제 결과를 한번 보자고 수술도 하고 항암도 다 했어요. 그것도 이제 자궁경부암이었기 때문에 뭐 간암이라든가 또는 폐암이라든가 심각한 암은 또 아니에요. 암도 어느 부위의 암이냐에 따라서 럭키한 암이 있고 럭키하지 않는 암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21일 날 이제 가서 이제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PET-CT까지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다른데 막 오히려 전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 또 의사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항암제를 또 바꿔가지고 하자는 그 제안을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확신이 안 가는 거라. 의사 시킨 대로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니까 또 한다 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던 차에 이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천연치료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세, 암이면 암을 잘라내고 태워 죽이고 약물로 죽이고 하더라도 암이 안 나니까 근본적으로 암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 근본적으로 재발이 안 되지. 이게 천연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현대의학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천연치료센터라든가 이런 데 와서 천연치료 생활의 이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지하는 방법. 대부분 요즘은 세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항암 치료라든가 수술이 생존율이 더 높아졌다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보가 그거 안 바꾸겠어요? 내 질병의 원인이 딱 돌아보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리고 이제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생활을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니까 그 바뀐 생활 패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생존율이 더 길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의 성장을 막고 또 전이를 막고 더 나아가서 암을 사멸시키는 방법, 그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르게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이 잘 성장하고 전이가 잘 되고 잘 자라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암이 전이 잘 되고 잘 성장하고 이런 환경이 무엇인지 알면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암이 잘 자라게 하는 환경. 이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세포 환경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세포에 유전자가 망가져가지고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P53이 망가져가지고 세포는 태어나면 일정 기간 활동하다가 3일 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것, 이게 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가 망가진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렇게 세포가 유전자가 망가진 이런 암이 잘 자라게 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이걸 이제 찾아가지고 거꾸로 하면 됩니다. 1번. 저산소 환경입니다. 세포에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요, 정상 세포는 살지 못하고요, 죽게 되는데, 죽지 않고 형태를 바꾸는 것이 뭐냐면 산소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세포로 바뀌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이것은요, 독일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토 하인리 바르부르크 박사님이 이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세포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산소가, 이 세포 보세요. 이 세포입니다. 세포는 세포막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핵이 있죠. 이 핵 안에 우리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 안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와 당, 영양분은 당입니다. 사실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곳에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태웁니다.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보통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는 36 ATP, 그리고 이 바깥에서 2 ATP를 만들어냅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36, 이 세포 안에서 2, 그래서 토탈 38 ATP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었잖아요. 하루 종일 지금 뭐 운동도 하시죠? 여러분 세포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발전 기능에 의해서 당을 열심히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 똑같아요. 실린더죠, 실린더. 실린더에 보면 이렇습니다. 피스톤이 있고 여기에 휘발유를 확 분사하고 플러그 있어요, 플러그. 플러그에서요, 전기 스파크를 팍 일으키면 폭발하죠. 이 폭발하는 힘으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하 운동을 다른 뭐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지고 이 자동차 굴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산소들, 산소, 휘발유 똑같아요. 다음에 스파크, 전기 스파크. 불이 탁 때려줘야 불 붙어서 폭발하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 세포도. 근데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차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폭발이 안 돼.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속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엑셀레이터 밟아도 안 올라가. 그리고 이제 백밀러를 보니까 막 시커먼 연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점점 속도 떨어져서 차를 멈췄어. 왜 그런가 해서 본넷을 열어봤어요. 보니까 본넷을 딱 열어보니까요, 산소 들어간 거기다가 스티로폴이 딱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폭발이 안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도요. 산소가 안 들어가면요. 세포 기능이 안 돼요. 세포 기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힘이 없죠. 더 나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질병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 바로 브루크 박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암은 세포의 산소 부족이다. 그리고 다른 일본의 의학자들 다 한 말이 뭐냐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 세포의 산소 부족이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또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해요? 당이 들어가야 활동하죠. 두 번째, 암이 잘 자라는 영양이 공급 안 된다. 그럼 이 세포는 죽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죠. 그러면 변질된 것이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포에 산소 부족이 생길까?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부족이 생길까?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폐폐쇄성 환자, 그러니까 폐 기능이 나빠가지고 몸에 충분히 산소를 공급 못할 경우, 얕은 호흡, 운동 부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게 아니고 이 산소가 정상이 혈액 속에 산소도 충분하고 산소 포화도도 충분한데 미토콘드리아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포의 산소 부족이라니까 대부분 생각에 그러면 얕은 호흡을 했어, 아니면 폐에 문제가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받는 전자전달 장치가 작동을 안 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소가 들어가면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실린더에서 보면 스파크 불을 딱 스파크에서 불꽃이 터지죠. 그처럼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작용하도록 전자전달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네랄과 비타민 B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열량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이와 같이 세포에서 활동하는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효소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효소작용.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열량이 많고 단백질, 지방이 많다 할지라도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을 피하고 채소, 과일, 곡류도 껍질째 먹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곡류의 껍질에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야채에 뭐가 많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야채도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또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열에 강한 비타민이 있고 열에 약한 비타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다시 표현하면 생채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샐러드를 해서 생채로 먹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익혀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이제 손상이 됐을 수 있죠. 미토콘드리아 손상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가 손상되면 작동을 못하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손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몸에요 독성이 있을 때
이 독성이요,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서 핵을 손상시켜서 유전자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성이 뭐냐? 중금속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살충제, 제초제, 다음에 유기화학물질. 이게 뭐냐면 공해예요, 공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 완전 연소돼가지고 눈에도 안 보이지만 걔는요 20가지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아주 미세한, 이것이 바로 미세먼지야. 이것이 떠다니는 거라.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 폐속으로 들어가지고 피속으로 들어갈 거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독성을 일으켜, 독성. 그래가지고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독성 때문에 세포가 손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암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독성 중에요. 좀 충격이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약물질극입니다. 약물질극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뭐 당뇨약을 먹든지 고혈압약을 먹든지 암약을 먹든지 모든 종류의 약은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나 화학약품으로 만든 약은 다 그 찌꺼기는요 우리 몸에 독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이런 다른 독성처럼 세포를 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을 먹어야 되면 먹어야 되지만 가능하면 약을 끊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이든밸리 오시는 분들이요 좀 황당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오면 첫날에 상담하면서 약을 끊으십시오. 약을 끊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인상적인 분이 있는데요. 우리 광주 전원교회 나가시는 우리 최 집사님. 그분이 이제 원래 영동교회 나갔잖아요. 그분이 서울에 계실 때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20년 동안 당뇨를 앓았대. 공복 혈당이 300일 넘고 어떤 때는 당뇨 수치가 측정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당뇨도요 진행이 되면 나중에 바짝 말라. 원래는 통통한 사람이었는데 말랐어. 그래서 도저히 이제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휴가를 몰아가지고 이제 이곳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이제 오자마자 검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당뇨를 다 끊으라 했습니다. 이분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이해 안 되겠죠? 지금 당뇨 300인데 당뇨 끊으라면 이해 안 되겠죠? 황당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분은 하루 딱 지나니까요. 혈당이 정상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늘 피곤해가지고, 당뇨 환자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세포 속에 당이 못 들어가니까 에너지를 안 만들어내니까. 피곤해서 웬만하면 피곤한데 이곳에 와가지고 뭐 산책 가고 등산 가고 운동해도 아무런 피곤함이 없어. 이분이 어떤 정상적인 수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해서 무식하게 아무나 싹 끊으려 하지는 않지만 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약을 끊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약물질 거기도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독성은요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핵 안에 있는 유전자를 파괴시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또 강의하겠지만 생선을 드시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선의 중금속이 제일 많아요.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특별히 어떤 생선이 중국성이 많았냐면 큰 물고기, 참치 이런 거, 다랭이 이런 거.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 힘들지만 제가 직접 농사 지어서 여러분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먹는 것으로 병이 났나, 뭐 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하는데요. 그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우리가 순종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으로 그래서 양은 안 치고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는 못해요. 다는 못하지만 가능한. 자, 그러면 암이 잘 자랄 환경이 저산소 환경인데 이 저산소 환경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산소 호흡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산소를 호흡한다 할지라도 미네랄 비군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전자전달 장치로 해가지고 못 들어가서 문제 생긴다. 또 두 번째는 중금속, 뭐 이런 살충제, 제초제, 유기화학 물질, 공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성이 파괴시킨다.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1번) 우리 몸의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독을 제거하는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금식하면 일어나는 일을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피는 원래 적혈구,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좀 더 큽니다. 이런 적혈구와 백혈구들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피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피는 어떤 피냐? 적혈구들이 막 득득득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적혈구들이 막 붙어 있어요. 혈액 검사 여러 번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붙었겠습니까? 피에 지방, 콜레스테롤 많으면요, 특히 달라붙습니다. 또 여기 보면요, 막 징그러운 게 많아요. 기생충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바이러스, 뭐 곰팡이, 뭐 각종 이런 게 피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징그럽습니다. 근데요, 이제 검진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요, 이 피들이요, 엉겨붙은 것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활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공급을 안 해주잖아요. 공급을 안 해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지방이거든. 지방을 다 잡아서 다 에너지를 다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피 속이 기름기가 없어져버려. 다 떨어지는 거야. 두 번째, 뭐 기생충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요. 백혈구가 다 잡아먹어. 왜냐하면 이것도 단백질이잖아,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요, 지금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다 잡아먹는 거라. 그러면서 뭐도 하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각종 독소들, 이런 중금속 이런 것도요
다 잡아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가 깨끗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온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 뚫려. 질병은요, 막히면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 막 정상으로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걸 한 일주일 이렇게 길게 한번 해봤거든요. 기생충도 막 죽어서 나옵니다. 기생충도 죽어서 나오고요. 석회 이제 50견 이거도요. 뭐 50견 아주 팔도 못 올린 사람 딱 3일 하니까 팔이 올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독을 제거하는 것, 금식. 다음에 두 번째요. 반드시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채소와 과일, 다음에 곡식 이런 채식만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독이 제거됩니다. 근데 금식과 이것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금식은요, 짧은 시간 내에 딱 해결해 버립니다. 채식은 길게 갑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금식을 할 수 있는 그 키와 몸무게 이런 거를 봐서 이제 시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게 세포로 간다면 여기에 산소뿐만 아니라 뭐요? 영양도 중요하죠. 영양이 결핍되면 암이 자라는 확률이 됩니다. 근데 이 영양이라는 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탄수화물, 다음에 지방, 단백질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효소작용하는 것은요,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됐다는 의미는요, 탄수화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것이 영양 결핍이라. 그래서 정크식품이라는 거 있죠. 젊은 애들이 쉽게 뭐 햄버거 먹고 이렇게 닭다리 먹고, 그것은 일반적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무엇이 없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는 어디냐면요, 채소와 과일이고요. 과일보다 더 많은 건 채소입니다. 그래서 환자는요,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에도 많고, 곡식의 껍질 이런 것, 견과는 이제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이 뭔가? 세포가 산성으로 산성 환경이 되면 정상 세포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T인파구, 뭐 T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성 체질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 전체는 산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7.35에서 7.45의 산도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산성으로 기울든지 알칼리로 기울든지 해버리면요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필사적으로 우리 먹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우리 몸이 이 3대의 항산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음식 가운데 고기는 산성식품이거든요. 산성식품 고기를 자꾸 먹으면요, 몸은 어떻게 해야 되게요? 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산성을 중화시켜서 약알칼리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요, 몸에서 뭘 빼내느냐면 칼슘을 빼내. 칼슘을 빼내가지고 이 산성을 중화시켜서 요거를 딱 맞추는 거라. 그래야 셈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산성식품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여러분의 뼈가 더 약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자, 요거도 있지만, 자, 이 산성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암입니다. 암은요, 젖산을 막 만들어냅니다. 젖산. 이게 산이거든요. 젖산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암 주변을 산성화 만듭니다. 암세포 옆에 뭐예요? 정상세포잖아요. 정상세포. 그죠? 암 세포는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산성화되면 T세포라든가 NK세포가 공격을 못해. 이게 면역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정상세포는 산성이 되면요, 이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암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암이 이제 성장하고 침입하는 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 만성염증. 만성염증은요, 암 환자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암 환자의 특징은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염증 반응만 본다면, 염증 반응은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걸 잡아먹어서 딱 해결하는 것인데, 이 염증 반응은 한 일주일 이내에 끝나야 돼. 근데 염증 반응이 계속 한 달 간다. 이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것이야. 감기 걸렸다. 감기가 한 달 이상 갔죠.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만성염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기가 이상해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라. 자, 그러면 왜 염증 반응이, 이걸 만성염증이랍니다. 만성염증으로 갈까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제거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계속 또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와.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만성염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성염증을 인하면 이 염증은 드디어 이제 세포의 DNA, 유전자죠. DNA를 손상시킵니다. 이게 바로 암이야. 만성염증이 바로 암이 되지는 않지만 만성염증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암이다.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이런 염증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 수치가 높으면 항생제를 사용해서라도 염증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양약이 있고 생약이 있습니다. 이제 양약은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가 처방하는 것. 천연치료는 우리가 쓰는 골든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염증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연치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약도 안 쓰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약의 찌꺼기에 있어서 이게 독성이 된다 하더라도
염증이 오래 간 다음에 빨리 잡아줘야 돼. 지혜로 와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암이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암이 자기를 자라게 하는 자아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 환경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세포 환경 바로 그거예요. 수면 부족 그리고 늦게 자는 것 이런 현저하게 우리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이 그죠.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는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뭐 누구나 다 살면서 스트레스 다 받잖아요. 그런데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암이 되기까지 합니다. 또요. 물을요 안 마셔도요 면역이 떨어집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영양이 결핍하다. 당연히 면역 떨어집니다. 면역은 영양이 잘 갖춰질 때 면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자들은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환자들은 잘 먹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자꾸 이해하느냐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이해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먹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잘 갖춰져 있는 좋은 음식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채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은요 우리 면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튼튼하면 면역이 올라가고 장이 약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은 어떨 때 이 장 기능이 좋다라고 표현하느냐면 장 속에는 유익균이 있고 다음에 유해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어. 이 유익균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 할수록 면역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유익균의 먹이가 뭐냐? 어떻게 하면 유익균이 증가하는가?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하면 증가하거든요. 유익균의 먹이가 뭐냐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유해균의 먹이는 뭔지 아세요? 고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장의 건강, 면역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채식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노화요, 노화. 나이가 들면요, 자연히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음에 또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혈당, 인슐린이 높은 환경. 여러분이 혈당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암세포는요,
포도당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요, 암이 걸렸다, 다른 환자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의 먹이가 풍부해요. 그리고 이제 혈당이 높고 인슐린이 높을 경우에는 성장 인자가 높기 때문에 암도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것, 6번째, 암이 잘 자라게 하는 환경, 6번째 뭐냐면 해독 또는 배설 기관이 망가졌다. 이러면 암이 잘 자라. 해독기관이 뭐가 해독기관이에요? 간, 또 신장, 이런, 또 장도 있죠. 장. 아니, 배설이다, 배설. 배설은 장. 그렇죠? 신장이 배설도 하지만 사실 배설하는 목적이 독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해독이 안 되면 우리 몸에 독이 쌓이죠. 독이 쌓이면 그 독은 우리 세포를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도요, 해독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간, 암이 걸렸다 이러면 어렵습니다. 뭐 안 낫는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다. 또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폐,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폐암이 그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망가지니까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불리하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췌장이라는 거예요. 췌장. 췌장은 소화 효소를 내는데 소화 효소가 안 오면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소화하고 흡수해서 우리 몸에 면역을 올려줘야 우리가 병을 이길 거 아니에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병들이 암 사망률이 높은지 이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췌장 환자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소화의 과정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소화는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자, 입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잖아요. 위로 가죠. 그 다음에 12장이 간단 말이에요. 12장이 소장행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소장, 대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음식이요, 소화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입안에 씹어서 저장하는 가운데서 아밀라자라는 침샘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로 소화시켜. 그러니까 췌장 환자라 할지라도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데는 문제 없죠. 뭐만 잘하면. 시키면. 그래서 저 환자는 음식을 일반 사람은 100번, 200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췌장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관계없어. 두 번째,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시켜요. 위산과 펩신이요, 위 세포에서 막 나와. 그러니까 췌장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단백질 소화도 문제 없어. 그죠? 그러니까 위가 튼튼하다면요, 그러니까 췌장도 나올 수 있다 하니까. 다음 세 번째, 지방은 어디서 소화시키냐면 12장으로 와가지고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12장. 이럴 때 소화효소가 어디 나왔냐면 췌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물론 췌장이요, 지방뿐만 아니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효소를 다 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슐린도 내고요, 글루카곤이라는 것도 이제 또 내고 하는데,
이 12장이요.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잘 안 씻고 넘기잖아요. 덜 소화된 탄수화물도요. 이게 췌장이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내 가지고 소화시키고요. 위에서 잘 소화 안 된 단백질도 소화시키고요. 지방은 여기 소화시키는 거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밥은 꼭꼭 씹어 드시고 천천히 다음에 다시 한 간격으로 식사하시고, 그래서 위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음에 이제 지방이란 말이에요. 이 췌장 환자는요 반드시 보조효소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보조효소를 언제 먹느냐면 밥 먹고 나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밥 먹을 때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과 음식과 함께 쭉 내려가지고 와야 돼. 이러면 비록 췌장이 기능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 저항이, 영양이 들어오고 다음에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병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제 뭐 다른 이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뭐 췌장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 다른 암 환자들은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흡수하면, 그리고 잘 배설하면 병이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희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암이 잘 자라게 하는 환경, 마지막은 뭘까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지속되면요, 아무리 앞에 뭐 여러 가지 해도 뭐 건강식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한 분이요, 이 암이 걸려가지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 재림교인이라, 그러니까 재림기비를, 우리 건강기비를 알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다가 강원도로 뭐 친척 부탁했는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그곳에서 철저하게 여기 사는 것처럼 채식하고 날마다 운동하고 생활하셨어요. 암이 나가지고 7년 동안 잘 사셨습니다. 근데 7년 만에요 다시 암이 재발했는데 이번에는 딱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가 됐어.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저 친척 되시는 분.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친척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화해시켜주려 해도요, 화해도 안 하겠다는 거라. 그러더니 갑자기 탁 멈춰 누웠는데 보니까 암이라. 제가 늘 이야기하죠. 어떤 게 현명합니까? 용서해주는 게, 용서해주고 건강하게 사는 게 현명합니까? 이 괘씸한 놈하고는 병나는 게 더 현명합니까? 그래서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쭉 살면서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보니까 절대적인 원수는 없더라고. 지금 원수지만 언제 다시 그 사람이 또 나와 관계되고 친구가 될 줄도 몰라. 절대로요, 뭐 마지막 말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 힘들면요 격리하세요. 격리. 안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있더구만. 그걸 할지라도 미워하지 마.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에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로 살아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있더구만. 심지어 우리 교인까지도 이상한 사람이 있더구만. 이야, 나는 이해가 안 되대. 그런데요, 처음에는 막
달래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미워해요? 그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감사가 넘쳐야 돼. 네. 자, 근데 우리 생활이 늘 감사만 있고 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환경만 채워집니까? 그건 아니죠. 어떨 때 어떤 환경,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속상할 때 감사했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게 믿음이라. 믿음이 있어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기쁘게 갖고, 이건요 여러분의 투병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뭐 좋은 거 아까 이야기 다 했죠. 뭐 좋은 음식 먹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의 염려 걱정이 있다. 그것은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괴롭혀가지고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요 모든 걸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킨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